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의 비서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의원이 동승에 있었는데 경찰은 김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사고 이후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 차량에 승하차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구멍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장치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 반면 학원 통학차에는 지원을 하지 않은 겁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 25개 전략 사업에 모두 28조 원을 투입합니다. 그중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핵심 사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의 비서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의원의 비서 40살 정모 씨는 지난 18일 새벽 5시 25분쯤 동두천시 지행동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뒤에서 오던 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가해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피해 운전자인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정 씨가 몰던 차량엔 김성원 의원이 동승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김 의원은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 의원이 비서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은 아닌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봐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 사고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아이들 이젠 안심하고 어린이집 통학차에 태울 수 있을까요? 사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을 태운 통학 차량이 어린이집 앞에 도착합니다. 인솔교사가 아이들을 모두 내려주고 차량 문을 닫자 경고음이 울립니다. 경고음을 들은 운전기사가 차량 뒷좌석으로 가 버튼을 누릅니다.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 하차 확인 장치입니다. 차량 뒷좌석까지가 아이가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 겁니다. 어머님들도 이제 좀 많이 좋다는 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사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지난해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이후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차량당 설치비 20에서 30만 원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이 지난달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장치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안전장치가 시끄럽고 귀찮다는 이유로 장치를 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할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구멍은 있습니다. 학원 차량 얘긴데요. 학원 차량에는 승하차 장치 설치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학원업계는 안전에 관해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노란색 학원 차량이 정문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학원차에 몸을 싣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원 통학 차량은 4만여 대, 보육시설 통학 차량 다음으로 많은 규모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내리도록 문만 열어주고선 차 안에 남은 아이가 있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승하차 안전장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 차량에선 아이들을 모두 하차시킨 후 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벨을 눌러 남아있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대략 1분 정도가 걸린 반면 학원 통학 차량은 아이들을 내려주고 나면 끝, 걸리는 시간은 단 10초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학원 통학 차량에도 승하차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원들은 안전장치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데 실제로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선 태권도 학원에 갇힌 7살 아이가 50분 만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차량에도 승하차 안전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당 20-30만 원 정도의 승하차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했지만 민간 학원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사적 영역이고 공적 영역이고 이렇게 따지고 있더라고요.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하는 거지 말이 안 맞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어렵다며 정부 대신 지자체가 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져 상당수의 민간 학원 통학 차량에도 승하차 안전장치가 설치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25개 전략 사업에 모두 28조 원을 투입합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DMZ 남방 한계선 이남시군 중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에 통일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꼽힙니다. 또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한탄강 일대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 의정부 K-팝 클러스터 조성 등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도는 이와 함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 미군 공여지와 접경지 등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천시는 지난 16일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 외부 자문단 등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이버의 부지 요청 사항을 놓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포천시는 오는 23일까지 네이버에 사업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7일 충무로역에서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서울과 광주, 부산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양파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와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 등 이번 행사에 참여한 3개 단체는 양파 보관법과 효능, 조리법 등을 함께 소개하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양파 구매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자신과 만나는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술을 먹고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오전경찰서는 17일 저녁 6시쯤 고강동의 한 빌라에서 내연 관계인 여성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9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과 만나온 여성 B씨와 자신과 안면이 있는 C씨의 만남을 의심해 술을 먹고 C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B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노는 공용 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복 카쉐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 대상이 국가보훈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 공용차량 무상 공유 서비스 행복 카쉐어를 국가보훈 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용 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 대상자는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는 등록증을 지참하고 행복하시아 홈페이지나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헌신했던 사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 범위에 신청 범위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번에 국가보훈 대상자도 포함을 시켜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던 어떤 사회적 배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 시간 확대와 이용 승인 시기 조정,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차량 수령과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무인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절엔 사전에 승인 결과를 알려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승합 차량뿐만 아니라 9인승 이상 승용 차량에도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지난 11일 경기도와 강원도, 문화재청이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경기도는 바로 다음 날 DMZ 세계유산 등재에 관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약 4km 폭으로 가르고 있는 DMZ. 사람이 드나들지 않아 멸종위기의 피난처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저희 연천에는 지금 두루미가 400, 개체수가 한 450에서 500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강원도, 문화재청은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는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 후 DMZ 일원이 상업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된다면은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농업에 모두 종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상업화가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DMZ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DMZ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과거의 관점에서 냉전 유산이지만 미래 관점에서는 평화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보호관리 체계인데 지역 주민이 그 보호관리 체계에 참여하고 호응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냉전의 유산에서 이제는 평화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는 DMZ. 최근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등재되면서 DMZ 세계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의정부시가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시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가정당 월 상하수도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아 오는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요금 감면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동주민센터나 맑은물 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상하수도 요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착공한 동두천 소요산 산림욕장이 오는 11월에 개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두천시는 개장에 앞서 9월과 10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일반인에게 공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동두천 소요산 산림욕장은 총 188억여 원을 들여 숲속 데크로드와 밤나무 숲, 조형 정원 등이 조성됩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과 목재를 이용한 체험 활동이 가능한 상상 공작소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두천시는 산림욕장이 개장되면 젊은 층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은 더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는데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일 거란 예보입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도 곳곳이 흐리고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바깥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위 먹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